자, 37쪽에 화학반응식.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반응식 나타내는 건데, 화살표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꼭 하시고, 왼쪽에는 반응물 쓰는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에는 생성물 쓰는 거고요. 상태 같은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가로를 치고, 이제 S라고 쓰면 이제 고체고, L 쓰면 액체, G라고 쓰면 기체, AQ로 쓰면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은 물에 녹였다 이 소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했으니까 좀 알 것 같고, 그렇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반응물 플러스 화살표 오른쪽하고 생성물 써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수 맞추는 거죠, 개수. 자, 개수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1, 1, 1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소부터 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수소가 2개인데 2개 괜찮아. 산소가 2개인데 여기 1개야. 그럼 앞에가 전체적으로 2라고 써져 있어야지 산소 원자가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수소 원자가 4개가 됐으니까 여기에 2라고 써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붙여주시면 더 좋죠. 어느 상태가 되는지 알고 있으면 붙여주면 좋죠. 복잡한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 얘는 복잡한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정계수법을 지금 사용하는 건데,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야. 일단은 글을 읽으시고, 자, 메탄올의 연소 반응이라고 써져 있고, 요게 생성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 반응은 아무 말이 없어도 반응물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소 반응이라 써져 있으면 산소가 반응물에 들어간다 이거 아셔야 되고, 생성물은 지금 CO2와 H2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성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소 반응 했을 때 탄소가 들어가면은 이산화탄소 나온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수소 원자가 있잖아. 그러면은 물이 나온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물 안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만 써줘도 돼요. 요 말만. 메탄올의 연소 반응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그거 알아듣고. 그 다음에 개수 맞출 거야. 탄소가 여기 1이야. 그건 괜찮아. 일단은 탄소는. 수소는 4개, 2개야. 그럼 요 앞에다가 2라고 써야겠죠. 물 분자 앞에다가 2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2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산소 맞추려고 보니까 산소가 안 맞아요. 산소가 여기가 2개, 2개니까 4개. 근데 여기는 3개야, 3개. 산소가 3개입니다. 산소가 안 맞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메탄올 쪽을 건드리면 이미 맞춰져 있는 탄소, 수소가 이렇게 뭔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산소에 2분의 3이라고 쓰는 거예요. 산소 분자에. 그러면 4개, 4개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2배를 하는 거예요. 그 미정계수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미정계수법을 쓸 필요까지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인해 보긴 해야죠. 산소가 탄소 맞고 수소 맞고 산소가 2개, 6개에 4개, 4개니까 맞네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미정계수법을 사용할 때는 이것도 어려울 때, 이거보다도 어려울 때, 막 이렇게 막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힘들 때. 근데 방법은 아무튼 미정계수법은 개수를 여기다가 써놓고 X, A, B, X, Y 써놓고 탄소 원자에 대해서 반응물에 있는 원자수랑 생성물의 원자수를 같다라고 놓는 거죠. 수소 원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4A랑 2Y랑 같다. 산소 원자에 대해서 같다. 원래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4개 나와야 되는데 3개밖에 안 나오지만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A를 1이라고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A를 1이라고 하면 X도 1이고 이거 1이 되니까 Y는 2고 그래서 B는 A가 1이고 2B X 1이고 Y는 2고 그러면은 B가 2분의 3이 나왔네. 그럼 다 써요. 이렇게 다 쓰고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줘야 돼. 이게 사실 화투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안 해줘도 돼요. 2 곱하기 안 해줘도 됩니다. 화투로 넘어가면 그냥 요대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화원이나 뭐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정수로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고 화투에서는 이제 이게 열화학 반응식을 다룰 때는 오히려 2를 곱해주는 게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 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열화학 반응식을 다룰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이제 2를 곱해줘서 깔끔하게 해줘라 그런 거고요. 자, 옆에 문제 화학 반응식 A랑 B랑 반응해서 C랑 D가 될 때 생성물은 요 C랑 D고요. C랑 D고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은 개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를 나타내는 게 좋죠. A 맞고요. 얘를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봐라. 여기 기체라고 이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기체를 표현해 주는 게 좋죠. 아무튼 질소랑 수소가 N2H2라는 건 아셔야 되고 암모니아가 NH3라는 것도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이렇게 쓴 다음에 N이 2배니까 암모니아의 2배 해주시고 수소가 6개니까 수소 분자가 3분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기체라고 다 써져 있으니까 성의껏 기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화학 반응식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에 개수야. 개수가 진짜로 반응하는 몰수 비야. 비율 반응하는 분자수 비 진짜로 1대3이면 1대3으로 진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체의 경우에는 그 분자수 비가 부피비에도 되는 거예요. 부피비도 기체의 경우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개수가 2배 들어간다 그럼 부피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체의 경우엔 그렇고 질량비는 아니다. 왜냐하면 1대2로 반응하더라도 분자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비는 아니죠. 자, 이거는 많이 해서 아실 것 같아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죠. 이게 아무 말 없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요 문장만 있어도 이걸 써야 돼요. 왜냐면 메테인은 아셔야 되고 연소면 산소 들어가는 거 아셔야 되고 생성물에 탄소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산화탄소가 가장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완전 연소하지 않는 이상은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물 분자 이렇게 생기는 거 써야 되고 쓰고 난 다음에 개수 맞춰야 되니까 탄소는 괜찮고요. 수소가 4개니까 여기 앞에 2 써야죠.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가 2개 여기 2개니까 4개야 총. 그럼 여기도 2분자 들어가야지 산소가 먼저 개수 맞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체인데 요거는 원래 상온에서는 액체야. 아무 말 없지만 물은 상온에서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대2 대 1대2로 반응하게 되고 몰수비가 1대2 대 1대2고 그럼 분자수비는 1몰이면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아무튼 분자수비도 1대2 대 1대2죠. 기체의 부피비는 22.4 대 44.8 대 22.4. 물은 안 나와 있죠. 왜냐면 액체니까. 만약에 기체라고 써져 있으면은 걔도 44.8리터 나오는 거는 맞아요. 질량비는 다르다. 질량비는 이제 16이 분자량이고 32가 분자량이고요. 물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량 44고요. 물이 18이기 때문에 질량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질량비는 지금
비율은 이제 끝에 보면은 이제 4대 16대 11대 9네. 근데 이게 이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같아야 되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 있고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쓰고 개수비 1대 3대 2고 다 기체이기 때문에 분자수비, 부피비도 다 1대 3대 2고요. 질량비만 다르죠. 네, 질량비는 14대 3대 17 이렇게 됩니다. 자, 옆에 문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생성물의 개수의 합과 항상 같다. 이게 같을 때도 있는데 개수의 합이 항상 같은 건 아니야. 지금 옆에 있는 거는 같네요, 얘는. 예. 그러니까 반응물의 개수가 1, 2니까 합치면 3이고 얘 1, 2니까 합치면 3이네. 뭐 이런 거에 같긴 하겠지만 뭐 이런 거 안 같잖아요. 1 더하기 3 하면 4잖아. 이거 2잖아. 예, 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개수의 합이 같은 건 아니야. 반응물의 화학 반응식 개수비는 반응물의 몰비와 같다. 반응 몰비와 같다. 맞고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식의 개수비는 기체 반응의 경우에는 부피비랑 같은 겁니다. 자, 질량비가 2대 1대 2 나오는 거 아니죠? 예, 뭐 부피비 이런 거는 2대 1대 2 나오겠지만 아니죠? 넘기셔서 옆에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자, 그래서 아무튼 몰을 이용해 가지고 개수비가 몰비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 가지고 질량이 얼마 나오냐, 뭐 부피가 얼마 나오냐 이런 거 계산하라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예.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안 했죠? 안 한 거 맞죠? 이거 예전에 수업했던 거구나. 자, 질량 관계. 포도당이 분자량이 180이야.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하고 있어요. 분자량 180이야. 이거 아셔야 되고 90g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물의 질량 구하기. 그 딸랑 요런 말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반응식은 주어졌겠군요. 이게 그 광합성으로 하는 거다. 이 광합성 과정입니다. 그럼 얘가 90g이면 몇 몰이야? 0.5몰이죠. 그럼 물의 질량 얘가 1대 6이죠. 그러면 얘는 3몰 필요한 거죠. 0.5의 6배니까 3몰 필요한 거죠. 근데 물의 질량은 3몰은 분자량이 18이잖아요. 그래서 54g의 물이 필요하다. 되시죠?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설명하고자 해서 이렇게 많이 쓴 건데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냥 부피 예제 암모니아 30리터가 생성되기 위해 필요한 수소의 부피 구하기. 반응식을 안 주어졌으면은 쓰셔야 되고요. 암모니아가 30리터가 필요하대. 그럼 부피비가 2대 3이잖아. 2대 3. 그럼 수소는 2분의 3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2분의 3배. 그럼 45리터 필요하네. 그죠? 되시죠? 개수비가 2대 3이잖아. 2대 3이니까 부피비는 개수비랑 같으니까 암모니아가 30리터가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개수비가 2분의 3배야. 2분의 3배. 그러면 부피도 2분의 3배. 45리터가 필요하다. 옆에 자, 요 반응에서 1대 2대 2 개수비네요. 개수비. 개수비랑 같은 거 몰수비 맞고요. 분자수비 맞고요. 질량비 아니고
이게 부피비가 맞으려면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지 마시고 기체인지 확인하셔야 돼. 기체. 만약에 액체나 뭐 수용액 상태 이런 거 써져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맞는 거 아니야. 부피비가 개수비랑 같으려면은 기체일 때만 그래. 기체. 그 다음에 이건 개수 맞추라고 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때? 금방 하죠 이건. 그렇죠? 예. 2고 여기 2고 여기 3이고 요거 1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A랑 B 더한 게 C보다는 크다. 개수가 맞네요. 10g과 30g을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얘는 20g이다. 이게 진짜 우연히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고요, 절대.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니네. 예. 하여튼 안 되고, 예. 이게 처음에는 쌤이 얘네 두 개 더하면은 만약에 이거는 나와야 되겠구나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건데, 근데 이게 뭐 어떤 게 한 개 반응물일 수도 있어요. 한 개 반응. 그래서 이거 넣었다라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완전히 반응시킬 때라고 되어 있네. 예, 아무튼 그 생성물이 얘가 나오는지 해봐야 되나? 얘가 분자량이 10 원자량이 14니까 28이죠. 분자량이 28이고 H2는 2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 몇 몰이 있냐면 28분의 10몰이 있는 거고, 수소는 15몰이 있네요. 15몰. 수소는. 그러면 누가 한 개 반응물일 거냐면 1대 3인데 얘가 한 개 반응물이네. 얘가. 그러니까 이거 3배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게 수소가. 그러면 이거의 2배. NH3는 28.10몰의 2배만큼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14분의 10이고 7분의 5몰 만들어져요. 그러면 몇 g이면 7분의 5몰이면은 NH3가 14 더하기 3이니까 17이잖아. 요 그램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아니죠. 자, 28g이 모두 반응하는데 28g이라고 하는 건 1몰이라고 해요. 1몰. 1몰. 그러면 얘는 몇 몰 필요해요? 3몰 필요하죠? 1대 3이니까. 근데 3몰은 얘 분자량 2니까 6g이 맞죠? 분자량 2라는 말은 이제 1몰당 2g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NH3가 10L가 생성되는데 필요한 얘는 이거다. 자, NH3가 얘가 10L가 만들고 싶대요. 기체는 부피비가 몰수비랑 같은 겁니다. 근데 뭐 물어봤죠? 수소 물어봤네. 수소가 2분의 3, 15L 맞네. 10의 2분의 3, 15L 맞죠? 맞습니다. 아무튼 뭐 버벅거릴 틈이 없어요. 엄청 빨리빨리 숙달되게. 넘겨봐 주시면 이제 알루미늄이 5.4g과 충분한 양의 염산이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부피가 얼마 생기냐. 몰수로 계산하는 거고요.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나와야 되는데 원자량이 위에는 안 써져 있는데 그 아래에는 27이라 써져 있네. 그쵸? 그래서 27g/몰이 알루미늄의 원자량이고 5.4g이래요. 그러면 나누면 5.4 5.4 5배네 5배. 그러니까 5분의 1이네요. 5분의 1몰. 그래서 알루미늄 5분의 1몰을 반응시킵니다. 근데 수소랑 알루미늄에 반응하는 그 분자수 비가 2대 3이야. 몰비가. 알루미늄은 분자는 아니죠. 2대 3이야.
그러면은 5.5분의 1에 2분의 3배가 나오는 거야. 수소가. 분자가. 근데 0도씨 1기압이니까 1몰당 몇 리터예요? 22.4리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 번에 쓰시고, 이게 한 번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5분의 1에 2분의 3배인데 그게 몰수인데 그거에 22.4가 되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되고 11.2 11.2를 5로 나누고요. 0.2 곱해도 되는구나. 0.2, 0.6을 11.2에다 곱하면 되겠네. 11.2 곱하기 0.6 6, 22 6 6 6, 7, 2 하나, 둘 6.72리터. 알겠어요? 요거를 딱 금방 써야죠. 얘를 이거 쓸 줄 아시겠죠? 요거 2대 3이니까 얘의 2분의 3배가 되는 얘의 2분의 3배 2분의 3배 근데 1몰당 22.4야 이거 딱 써야지 금방 요 식을 써서 한 방에 풀어야 됩니다. 돼요?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여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런 거는 한번 그래도 쓰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볼게요.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여 염화칼슘과 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자꾸 써보면서 이제 요런 반응이구나. 이거 반응을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뭐 석회석에 염산 뿌린다던가 뭐 달걀 껍데기 식초에 넣는다던가 뭐 이런 거고 칼슘이랑 염소가 있으면 안정한 화합물이 염화칼슘이야. 이런 게 생성된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이제 CO2에서 봐봐 얘가 두 개니까 여기 두 개 필요하잖아. 이렇게 두 개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 수소 두 개 있고 여기 CO2야 CO3야 산소 하나만 얘한테 꺼주면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3에서 산소 하나 꺼지면은 물이잖아. H2 여기는 CO2잖아. 그래서 이런 애가 나오는 것도 아셔야 돼. 요 반응하면 이런 애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개수 맞출 건데 이제 HCl 앞에는 일단은 2라고 썼고 일단 그러면 다 맞아요. 끝나요. 그러면 잘 살펴보면은 뭐 다 1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건 끝입니다. 자, 근데 뭐 하려고 하지? 양적 관계를 알고 싶다. 탄산칼슘을 1g, 2g, 3g 뭐 이렇게 넣나 보네. 염산 70ml에다가 각각 넣는가요? 각각 넣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1g 넣은 애는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기체가 0.44만큼 줄어들 거야. 얘는 0.88, 1.32 이렇게 줄어들 거야. 그래서 몰수 비가 1대2, 1대2, 1대2 1대1 미안 1대1, 1대1, 1대1 요렇게 개수비랑 같게 생성이 되더라. 칼슘 1이고 이산화탄소 1이잖아요. 얘는 액체니까 얘가 1, 1대1 비율이 1대1로 생성이 되더라. 이거 실험으로 확인한 거네. 저 개수비가 맞냐? 개수비에 따라서 이제 생성물의 양이 양적 관계가 성립이 되냐? 이걸 실험해 본 거네요. 자,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이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이다. CO2는 44고
자, 그래서 T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 0도씨면 22.4인데 요 온도에서는 24리터래요. 대략 한 25도씨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가. 그래서 반응식 써져 있고요. 자, 탄산칼슘 1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키면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이죠? 100g이면 1몰인데 1g이면 이거 100분의 1몰이야. 100분의 1몰이네. 이렇게 읽으면서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시오. 근데 보시면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는 개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야. 그러니까 얘가 100분의 1몰 들어가면 100분의 1몰 나와. 100분의 1몰에다가 질량으로 곱하려면 분자량을 44g/몰을 곱하면 되죠. 0.44g. 자, 이산화탄소 3.6리터를 얻고 싶대요. 얘가 24리터가 있으면 1몰이야. 근데 3.6리터만 나는 얻고 싶대. 그럼 이게 몰수예요, 이게 내가 방금 쓴 게 이게 몰수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랑 탄산칼슘은 1대1이죠? 그럼 탄산칼슘도 요거 반응해야 돼. 이거 탄산칼슘 몰수야, 이게. 근데 질량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돼. 요게 몰이고 요 그램/몰 곱하면 이제 100이 되겠, 이제 그 질량이 되겠죠. 이게 식이야. 그래서 이걸 하면 되죠. 360을 24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4로 먼저 할 수 있나요? 4, 6. 6으로 먼저 할 수 있나요? 6으로 하면 4, 60, 15g.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파악하면서 식 쓰고 식을 최대한 좀 간략하게 쓰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용액의 농도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몰농도라는 거예요.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이고 일단은 용액은 뭐냐면 이제 균일혼합물이에요. 균일혼합물. 용액의 정의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그걸 용액이라고 합니다. 사실 흙탕물 뭐 이런 거 불균일 혼합물은 용액이라고 하지는 원래는 않아요. 그거는 불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용해는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현상.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 용해. 그 다음에 녹는 물질은 용질이고요. 녹이는 물질은 용매고. 웬만하면 물이 용매죠. 웬만하면 물이 용매고. 만약에 뭐 공기 이런 것도 균일 혼합물이거든요. 공기. 이것도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용액이 항상 액체만 용액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기 용액 맞고요. 뭐 합금, 고체인데 이것도 용액이야, 용액. 정의상 용액이에요. 뭐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이것도 용액이 맞습니다. 근데 공기에서 그러면은 용매가 뭐냐? 그때는 많은 게 용매예요. 많은 게 질소. 질소가 78% 있기 때문에 많은 게 용매고 용질은 적은 거. 뭐 산소 뭐 이런 건 용질에 해당해. 나머지는 용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 자, 아무튼 우리는 대부분 액체 상태에서 다루긴 하죠.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물이 용매고 나머지가 용질이고요. 녹는 과정은 용해라고 하고 융해랑은 달라요. 융해는 상태 변화고
용해는 그냥 자기가 이제 상태가 변하는 거고 온도 압력에 따라서. 용해는 이제 균일 혼합물이 되는 과정. 용액의 농도는 진한 거를 이제 나타내는 값인데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등이 있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아무 말 없으면 질량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 원래. 이게 뭐 부피 퍼센트다라고 특별히 써 있으면 부피 비가 맞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질량 퍼센트예요. 질량 퍼센트. 그래서 전체 질량이 용액의 질량이죠. 전체 질량이 용액의 질량이고 그 중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은 용액 플러스 용질인 거 아시고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요 식을 알면은 밑에 있는 거는 뭐 용질의 질량 구하는 거는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 이렇게 하면 되죠.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도 숙달이 돼야지 금방금방 푸는 겁니다. 숙달을 하셔야 돼. 15%의 포도당 수용액 200 있다. 그럼 200 중에 100분의 15는 설탕이다 이거잖아요. 포도당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럼 포도당은 이제 30이고 나머지 물은 얼마냐? 합쳐가지고 200 돼야 되니까 170은 물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170은 물이 되는 겁니다. 용액과 용질의 질량으로 나타내므로 온도, 압력에 영향받잖아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질량 비율이어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몰 농도는 사실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부피가 뭐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온도, 압력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10% 포도당 수용액 100g이면 수용액이 100g인 거고 포도당은 10g인 거야. 이해가시죠 이거? 설탕 수용액 100g 중에 10g이 설탕인 거야. 근데 설탕과 포도당은 분자량이 다를 거기 때문에 분자수는 달라요. 이 포도당은 이건 단당류고 설탕은 이당류이기 때문에 분자수는 누가 더 많을 거냐면 포도당이 더 많아요. 같은 10g이 있어도 포도당이 분자량이 작으면 입자수는 더 많죠. 자, 그래서 설탕 수용액에서 설탕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다. 맞네. 수용액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그런 용액인 거고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몰을 나타낸다. 아니고 질량 비율이야. 질량 비율. 그 다음에 10% 포도당 수용액 100g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은 10g이다. 맞죠? 100 곱하기 100분의 10. 5%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온도를 50도씨로 높여주면 25도씨에 서 있는데 근데 뭐 10%가 된다. 아니죠. 온도에는 영향받지 않는다. 온도에 영향받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요? 몰 농도 잠깐 쉬었다.